자, 오늘 드디어 대망의 중등 2-2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네, 오늘은 확률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 확률의 계산이야. 지난 시간에는 확률이 뭔지, 확률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성질은 뭔지에 대하여 알아봤다면,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계산하는 단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전 단원에 대한 정보, 지식이 잘 다져져 있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늘도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확률의 뜻에 대하여 배웠었죠. 확률이란 일단 가능성이야. 그치? 어떤 일이 일어날 뭐뭐 할 가능성을 우리는 보통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학적으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반복을 하게 되면 상대도수가 나오게 되고 그 상대도수가 어떤 일정한 값을 향해 가더라. 그때 그 일정한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다? 확률이라고 부를 거다. 이거는 이제 상대도수로서의 확률의 의미이고, 더 중요했던, 우리가 결국 가져가야 했던 확률은, 어떤 사건의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모든 경우의 수 분의 뭐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확률을 계산하고 또 정의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확률의 성질 첫 번째 뭐였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해보자. 얘를 P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P라는 것은 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지. 특히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쵸? 모든 경우의 수를 넘어가진 않잖아요. 따라서 분수 소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이라는 거야. 이거 포인트였죠. 자, 두 번째 확률의 성질.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여기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확률의 성질 두 번째.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반드시 일어날 확률에서 그 사건 A의 확률을 빼주는 형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렇게 구하는 것은 문제에서 막 엄청난 힌트들을 주고 있다는 거야. 어떤 용어를 보면은 얘를 떠올리자. 적어도 하나 이상은, 한 번 이상은 뭐 이런 거. 최소한 뭐뭐 정도는 최소한 이거 정도. 그 다음 못할 아는 과 같은 부정어가 나오게 되면 얘를 떠올려 보자. 아시겠죠? 1에서 어떤 그 반대 사건의 확률을 빼줌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의 수 중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 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사건 A와 사건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또는이 붙게 되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었어.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일어날 수 없어. 왜냐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두 사건은.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 사건은 일어난다는 소리야.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수는 만약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A고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20A,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20B라면 얘 또는 얘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를 뭐 하기로 했었다? 더하기로 했었다 라는 거. 요거 또는은 더하기로. 왜냐하면 서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라는 경우의 수 별개로 B라는 경우의 수 별개로 생각하고 둘이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둘 다 취급해줘야 된다는 소리고. 자, 두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때에는 둘은 연속 성상에 있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 두 사건은 연속 성상에 한 선상에 있어.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small a,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small b라고 한다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곱셈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때 우리 동시에라는 말과 같은 힌트를 주는 용어들이 몇 개 있었어. 뭐였죠? 와도 같다 마찬가지야. 와도 마찬가지. 어떤 용어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뭐와 이거는 그대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고 나서 이런 거 좋습니다. 약간 연속을 띠면 좋아요. 연속성상에 있는 연속성을 띠고 있는 용어들 나오면 아, 동시에 뭔가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총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수업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잖아. 이게 확률로 바뀌어. 아, 오늘 배울 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경우의 수가 확률로 바뀌는 거야. 마찬가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다면 오늘은 일어날 확률과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거 배울 거라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3번이 뭐 별개냐 하면 아니죠. 3번은 2번 아래에 족속되는 i입니다. 2번의 연장, 확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2번의 확장. 그럼 결국 우리는 1번, 2번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오늘 단어는 계산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개념이 필요하기보다는 좀 계산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익혀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개념학습. 첫 번째, 또는 나왔어. 또는 나오면 뭔가 플러스 합을 생각해줘야 돼.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우리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중학과정에서는 굳이 이런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울게요. 네, 왜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래 우리 예시를 통해서 먼저 이 경우의 수에서는 더하기였잖아. 경우의 수에서는 또는이 더하기로 작용했었어. 그쵸? 근데 확률에서도 정말 그러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그림은 어느 중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한 가지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에요. 볼까요? 일단 축구가 45명, 농구가 30명, 여기 적을까? 45명, 배구 경기가 15명, 피구 경기가 10명. 설문에 답한 학생 중에 한 명을 임의로 선택을 했대. 그랬더니 배구 경기 또는 피구 경기라고 답한 학생이 선택될 확률을 구하래. 우리 확률은 일단 어떻게 구했었죠? 지난 시간에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 이 또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됐었잖아. 비율로 나타내면 됐었죠.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야? 지금 현재 모든 경우의 수는 100개지, 100명. 선택될 확률의 전체 경우의 수 100명. 그 중에 배구 경기 또는 피구 경기야. 자, 배구 경기 또는 피구 경기를 답한 학생이 선택될 경우의 수는, 자, 또는 나왔고 경우의 수 나왔어. 그러면 더하기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그럼 배구랑 피구는 15명, 10명이기 때문에 15 더하기 10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되지요. 그럼 25 약분하면 4분의 1이 된다. 됐지? 자, 그런데 이거는 경우의 수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2번은 확률을 각각 배구 경기의 확률, 배구 경기 답한 학생이 뽑힐 확률과 배구 확률이라고 적을게요. 피구 경기를 선택한 학생이 뽑힐 확률을 더했을 때에도 만약에 4분의 1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하기보다 바로 배구 확률, 피구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버려도 된다는 거지.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하지만 오늘 이거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 한번 살펴볼게. 배구를 뽑을 확률은 전체 100분의 몇 명인가요? 15명이죠. 더하기 100분의 피구 뽑을 학생은 100분의 10. 자, 그럼 이거 계산해. 그럼 100분의 25고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네. 사실 답이 정해져 있었죠. 얘네 둘이 더해도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더해서 나온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최종 확률을 구하는 것이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만 이게 합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확률에서도 어떻다? 또는이 나오면 더해주자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개념 한번 정리하고 예제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 A, B가 여기 밑줄에 들어갈 말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또는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을 예측할 수 있는 용어 정리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합의 법칙, 합을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확률의 덧셈을 생각해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또는 뭐뭐 이거나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면 확률의 덧셈을 이용하기로 하자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거야.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자,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 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10이야. 10분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뭐죠? 그렇지, 3개지. 3, 6, 9, 3개 있잖아요. 더하기 왜? 또는 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있죠? 10분의 얼마? 7의 배수는 하나뿐이지. 어머, 7을 썩으면 어떡해. 하나뿐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둘이 더하면 10분의 얼마다? 4고 약분해주면 5분의 2가 나온다. 아니, 생각해봐. 3의 배수가 나오면서 한 장을 뽑을 건데 3의 배수가 나오면서 7의 배수도 동시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한 장을 뽑는 건데 3의 배수가 나오거나 7의 배수가 나올 확률 더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절대 외우면 안 돼. 여러분, 확률은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잘 느낌으로 제대로 잘 이해해야 돼. 다만 이런 용어들이 주는 힌트들은 명확하니까 이걸로 그나마 이 추상적인 과목에서 직관적인 것들을 가져가자는 소리야. 아시겠지요? 예. 넘어가서 두 번째. 방금 전에는 이제 또는의 덧셈, 또는으로 덧셈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뭐와 사건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또는이 아니라 얘와 얘가 같이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거는 확률의 곱셈 할 거라는 소리지. 우리가 얘가 곱셈이 경우의 수에서는 곱셈이 오케이였어. 곱셈이. 그렇지? 근데 이게 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냐? 이거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이게 사건 A가 되겠지.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이게 사건 B가 되겠죠. AND야, AND.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자. 우리 확률을 일단 구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가 필요해. 자, 모든 경우의 수.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 동시에 던질 거래. 그럼 동전 한 개는 몇 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죠? 동전 한 개는 2개, 앞면, 뒷면. 주사위 한 개는 몇 개의 눈을 가지게 돼? 6개의 눈을 가지게 되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 2, 12, 12개가 된다. 자, 동전이 뒷면만 나올 확률이 아니라 일단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먼저 구해보자는 거지. 자, 그럼 12분의 동전이 나올 경우의 수, 동전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개? 동전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1개. 그렇지. 주사위에서 소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소수는 뭐야? 소수는 뭐예요, 여러분? 약수가 뭐와 뭐밖에 없는 거. 1과 자신밖에 없는 그러한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 이때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여야 돼. 1은 될 수 없다는 소리야. 그게 소수의 뜻이었죠. 1부터 6까지 주사위의 눈 중에 소수인 애들은 누구 있어? 2. 그 다음에 3. 그 다음 5. 이렇게 3개 있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동시에 나와야 하니까 이 둘의 경우의 수는 4가 되고 A, B가 동시에 나올 경우의 수는 4. 12분의 4니까 약분하면 얼마예요? 3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거는 뭐야?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도 각각 구해서 곱해도 3분의 1이 나오겠느냐? 이거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A의 확률은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이잖아. 몇 분의 몇? 2분의 1이지.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B가 나올 확률. B는 전체 주사위의 눈 중에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약분 한번 해볼게요. 약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약분. 어머, 뭔가 했네. 어머, 이런 귀여운 실수를 4가 아니라 3이죠. 4분의 1. 그럴 수 있지. 됐죠? 네. 내려가서 급 마무리. 둘이 어쨌든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렇게 확률을 구해도 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해서 확률을 구해도 된다는 거야. 뭐가 나오면 뭐뭐와 동시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구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확률의 곱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구나. 자, 두 사건의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는 마찬가지 그냥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얘가 일어나나 서로 별개.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간섭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도 괜찮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을 어떻게 해줘도 된다? 곱해버려도 된다라는 거야. 됐죠? 네. 자, 이렇게 확률의 곱셈을 이용해야 하는 힌트, 그런 조건들을 준다. 문제에서 준다. 어떤 용어들이 나오면 곱셈을 이용하자. 바로 뭐뭐와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다음에 뭐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어서 특히 이거는요. 이렇게 연속성을 띠는 용어들이 나오면 특히나 곱셈을 떠올려주면 좋아요. 자, 넘어가자.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A 접시에 고기만두가 하나, 김치만두 4개가 놓여져 있고 A 접시에는 B 접시에는 고기만두가 3개, 김치만두가 3개 놓여져 있대. 두 접시에서 만두를 각각 한 개씩 임의로 잡을 때 각각 하나씩 임의로 잡을 거야. 모두 고기만두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뭐 선생님, 자, 이런 용어들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조금 속상하죠. 두 접시에서 같이 잡고 있잖아. 각각 하나씩 동시에, 꼭 여기 동시에. 그래서 확률은 외우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의미 들어가면 같은 문제라 생각해줘야 돼. 자, A 접시에서 고기만두가 나올 확률과 이거는 A 접시에서 고기가 나올 확률과 B 접시에서 고기만두가 나올 확률을 서로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잖아. 두 접시에서 지금 동시에 뽑고 있는 중이죠. 이거 뽑고 이거 뽑아도 마찬가지인 거야. 꼭 동시에 뽑지 않아도 연속성이 가지고 있죠. 연속성을 띠고 있고 또는 연속성
연속성도 뭔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결국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 없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독립된 사건들이잖아. 이걸로도 문제를 풀 수 있죠. 꼭 이런 용어가 없더라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A 접시에서 고기 만두가 나올 확률은 전체 5분의 고기 만두 1개 곱하기 B 접시 전체에 만두 5개 있는데 그 중에 고기 만두가 3개, 6개구나. 6개 중에 3개. 계산해주면 얼마? 10분의 1이다. 둘 다 고기 만두의 확률은 10분의 1이라는 뜻이지요.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연속해서 꺼내는 확률. 어머, 연속한다는 거는 어떤 행위? 연속해서 어떤 또 다른 행위. 또 다른 행위를 연속해서 한다는 소리야. 그 뜻은 뭐예요? 서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세트의 사건인 것들이지.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둘이 어떻게 해주자? 모두 연속하는 애들끼리 곱하는 형식으로 이 확률을 구해주면 돼. 2번의 확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2번에서 했던 것의 확장. 자, 재밌는 예시 하나 들 건데 우리 로또 1등이 당첨될 확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로또 1등은 몇 분의 몇의 확률로 1등 당첨이 되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자, 로또 1등은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가 같고 그 배열까지도 같아야 당첨이 될 수 있어요. 배열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 줄로 세우기. 그 경우의 수가 아마 사용이 되겠죠. 자, 45개의 숫자 중에서 한 개의 숫자를 내가 맞힐 확률 45분의 6. 6개의 숫자를 내가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 곱하기 이제 하나 맞췄어. 하나 맞췄으니까 남아있는 숫자는 44개가 되겠죠. 그 중에 나머지 5개의 숫자 중 하나를 내가 뽑을 확률 곱하기 2개 뽑았잖아요.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 뽑았고 두 번째 사건 시행에서 두 개 안에 뽑았지 총. 그러니까 남아있는 숫자는 43개. 그 중에 당첨 숫자는 4개가 남아있지. 어디까지 해주면 돼? 당첨 숫자가 이제 하나 남을 때까지 41개 중에 2개 40개 남은 숫자 중에 마지막 숫자 1까지 내가 다 맞힌다면 모든 숫자를 맞히게 된 거지. 이게 나오는 결과가요 814만 5060분의 1이 됩니다. 진짜 미쳤죠. 확률이 이런 확률인 거야. 이것도 바로 방금 했던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다. 로또가 바로 이것 뽑고 연속해서 계속 뽑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곱으로 연결되고 있죠. 이거야. 그리고 숫자 6개의 당첨 숫자 중에 하나를 뽑았으면 그 두 번째 시행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가 줄지. 왜? 첫 번째 경우에서 하나를 이미 뽑았다고 가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건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것도 조금 주목해주면 아래 개념 이해할 때 조금 수월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경우야. 바로 방금 했던 예제에서 나왔던 경우죠. 꺼낸 다음에 다시 그 꺼냈던 조건으로 돌려두지 않고 그 다음에 꺼낸 상태에서 또 다시 꺼내는 경우. 그렇게 되면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공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란 공이 3개가 있고 연두색 공이 2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연두색 공을 하나 뽑았어. 한 개 뽑았어.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는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를 뽑을 거야. 뽑았어.
그렇게 되면 주머니 안에는 총 몇 개가 남아? 파란 색깔은 우리 건들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데 연두색은 하나만 남아있겠죠. 연두색 하나는 이미 여기 뽑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서로 다르게 되겠지. 하지만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두 번째 경우 꺼낸 다음에 자 이거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자 일단 꺼냈어. 그런데 다시 넣었어. 왜 다시 넣어? 그지? 왜 다시 넣어? 자, 다시 넣었을 때 얘를 이렇게 다시 넣는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다시 돌려두고 또 다시 뽑는 거야. 또 다시 뽑는 거야. 그러면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같죠? 꼭 이렇게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당연한 거잖아. 그치?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같다는 거야. 언제? 다시 넣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에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사실 문제로 이해를 해야 더 직관적이고요.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제 3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바둑돌 4개, 검은 바둑돌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 하나를 꺼냈대. 연속해서 이 주머니에서 바둑돌 하나를 더 꺼내려고 합니다. 각 경우에 대하여 구해주시오. 처음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지는 않을 거래. 다시 넣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흰 바둑돌을 꺼내는 확률은 전체 11개의 바둑돌 중에 흰 바둑돌 4개를 꺼낼 확률인 거지? 그럼 첫 번째 확률은 11분의 4. 연속하니까 곱하기 두 번째에서는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총 바둑돌 개수는 흰색 3개, 검은색 7개로 바뀌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분의 흰 바둑돌 몇 개 남아있어? 3개 남아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또 흰 바둑돌 나와야 되니까 11분의 4 곱하기 10분의 3 계산해주면 얼마? 40이구나. 계산해주면은 55분의 6 됐죠? 네. 자, 이번에는 다시 넣을 거야. 다시 넣게 되면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같아지지. 처음 조건에서는 일단 11분의 4였고 흰돌 곱하기 다시 넣었기 때문에 전체 개수 또 11개, 전체 경우의 수 11가지. 이 중에 또 흰돌은 다시 우리 원상 복구해놨잖아. 원상 복구해놨으니까 4 됐죠? 따로 약분될 거 없고 121분의 16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아마 핵심이 될 거예요. 그치? 여기 두 개 위 아래가 다 숫자가 바뀌어. 보통 위에는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바뀌기도 하고 바뀌지 않기도 해. 이걸 잘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맨날 바뀐다. 다시 넣지 않으면.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정리한 다음 화면 멈추고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정리한 다음 필수 문제 오늘 2개만 하고 마무리할 거야.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이런 예제들이 사실 이미 필수 예제랑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충분히 예제 다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하고 이 2문제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험에서 강호가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미주가 합격할 확률은 9분의 4래. 강호가 조금 더 뭔가 합격률이 좋네요. 네. 적어도 한 명은 적어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거 체크해두고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 합격한다는 소리는 뭐야? 한 명 이상 합격한다는 소리잖아. 강호가 합격하거나 미주가 합격하거나 강호와 미주가 둘 다 합격하거나잖아.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한 다음 더해도 괜찮아. 지금 이거는 거나 또는으로 각각의 사건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더해도 되고, 그럼 확률 3개나 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확률에서 뺄 거야. 뭐? 이 3개의 반대 확률은 뭔가요? 반대 확률. 다 불합격할 확률. 다 불합격할 확률로 빼줄 거야. 자, 모두 다 불합격할 확률은 강우가 합격할 확률을 1에서 4분의 3을 빼주면 강호의 불합격할 확률이 나오죠. 미주의 불합격할 확률은 9분의 5지. 됐지? 근데 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동시에 불합격해야 되므로 둘 다 불합격해야 되는 거잖아. 동시에 불합격해야 되므로 둘이 곱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둘 다 불합격할 확률은 36분의 5가 된다. 따라서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1에서 둘 다 불합격할 확률 36분의 5를 빼주면 된다. 계산하면 얼마? 계산하면 36분의 2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2번. 명중률이 5분의 2, 6분의 1인 두 사람이 각각 한 번씩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쏠 거래.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목표물에 총을 맞출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명중률은 나와 있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목표물에 맞춰야 돼.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을 A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성공하고 B는 실패하거나 그 다음에 A가 실패하고 B는 성공할 확률인 거지. 또는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 이렇게 푸시거나, 이건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선생님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만 성공하는 거니까 1에서 빼도 되지 않나요? 둘 다 성공할 확률 이거나 둘 다 실패 확률을 1에서 빼줘도 그것도 저렇게 한 사람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맞지. 둘 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저는 첫 번째 풀이로만 해설을 하고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도전할 친구들은 도전해본 다음 얘와 답이 같은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이거야. A야. 이게 B고 명중을 성공할 확률 5분의 얼마? 2. B가 실패할 확률 6분의 5죠. 6분의 1이 성공하는 거니까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이거 곱하기 거나 더하기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A는 실패할 확률 5분의 3. 그 다음에 B가 성공할 확률 6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3분의 1 내려오면 돼요. 3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근데 이렇게 하면 약분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약분을 미리 하지 말고 여기서 미리 계산하세요.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하세요. 약분하지 말고 30분의 10 더하기 30분의 3이지? 둘이 더하면 30분의 얼마예요? 33. 여기서 약분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합을 하면은 합을 쓸 거면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약분하지 말고 마지막에 약분하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왜 더하고 왜 또 곱하고 뭐 이런 점들이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댓글 또는 선생님 1대1 우리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답지 않고 그냥 어렴풋하게 느낌으로만 풀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 되게 많아. 그냥 때리지 말고 외우지 말고 왜 여기서 곱하기가 됐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여기가 더하기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잘 이해하고 풀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안 됐으면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 들통나. 헷갈려 하는 건 알겠죠?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고요. 지금 정리 꼭 한번 하고 오늘도 그냥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는 거는 사건 A와 B는 별개라는 거야. 얘가 일어나거나 얘가 일어나는 거야. 얘가 일어나거나 얘가 일어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 확률 각각 구해서 더해주자. 아시겠죠? 그럼 넘어가서 어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의 확률에다가 이 사건이 같이 곱해져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연속성을 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고 아시겠죠? 난 마지막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에는 다시 넣느냐 넣지 않느냐 넣느냐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달라졌었어. 꺼낸 걸 다시 넣지 않으면 처음 조건보다 나중 조건은 점점 개수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계속 꺼내기만 하니까. 꺼내기만 하고 복구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 조건은 다 계속 바뀔 거야. 그러나 꺼낸 다음 다시 또 넣게 되면 처음 조건이 원상복구되죠. 따라서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같아지게 된다. 고생 많았고요. 2학년 2학기 내용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